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윤슬님께서 신청해 주신 현진건의 고향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현진건 선생님 작품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단편 소설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고향 함께 들어보시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 나는 마주 앉아 있는 남자를 아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겉에 기모노를 걸친 데다 안에는 저고리를 입고 밑엔 번질번질한 중국식 바지를 입고 있고요. 발은 천으로 감싼 상태에서 집신을 신고 짧게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은 모습이었죠. 이들이 앉은 자리엔 우연히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여 있었는데 나의 옆엔 중국 사람, 또 그의 옆엔 일본 사람이 앉았더라고요. 마침 그는 조선, 일본, 중국 옷을 한 몸에 걸치고 있는 게 보람이 있었는지 일본말로 떠들었다가 또 중국말도 좀 했다가 아주 야단이에요. 처음엔 일본 사람한테 동경이 어떻다느니 일본 음식이 너무 싱겁다느니 막 떠들었지만 잘 안 받아주니까 이젠 중국인을 붙들고 실랑이를 하죠. 니싱스 엄마 어쩌고 저쩌고 또 물어보지만 중국인 역시 별로 대꾸를 안 합니다. 그러니 이번엔 나를 보며 웅얼거리면서 웃는데 나 역시 쌀쌀맞게 시선을 피해버려요. 아마 자긴 일본어, 중국어 다 할 줄 아니까 호응 좀 해달라 뭐 그런 거 같은데 나는 어림도 없었죠. 내가 보기엔 그가 여기저기 주접대는 꼴이 좀 밉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도 풀이 죽어서 머리를 긁었다, 창밖을 내다보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이죠. 어디 거정 가는 기요? 서울까지 가오. 아, 반갑구만. 나도 서울 거정 가는데. 이러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는 서울에 처음 가는데 막노동꾼이 일자리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웃고 있다기보단 찡그리기에 적당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양미간엔 주름이 잡히고 입은 삐뚤어지게 올라가고 눈엔 눈물이 괜 듯한 모습이 30살밖에 안 된 것 같지만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 아주 힘들게 살아온 것 같은 그 얼굴에 내 마음도 스르르 풀려 그와 대화를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신세 타령을 듣게 됩니다. 그의 고향은 대구와 가까운 K군 H란 외딴 시골 마을. 거기 주민들은 모두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이게 꽤 괜찮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나 봐요. 역둔토는요, 관청에서 농민들한테 역 주변 논밭을 나눠주고 개척해서 쓰게 했던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그 땅들이 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로 바뀌어버렸대요. 일본인들한테 다 넘어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간 소작인이 생기는 바람에 농민들은 회사에도 소작료를 내고 중간 소작인한테도 소작료를 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점점 가난해지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그의 가족도 9년 전 그가 17살 때 살기 좋다는 서간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 그럼 현재 그 사람 나이가 26살이라는 건데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내 눈에 그렇게 늙어 보였을까요? 하여튼 그의 가족은 서간도로 갔지만 이미 좋은 땅은 남들이 다 가져가고 당장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걱정인 수준이었대요. 더구나 간신히 미천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 돼도 남는 건 전혀 없고 나중엔 아버지까지 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그의 나이 겨우 19살.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악으로 깡으로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4년도 안 돼서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 못 드셨구마. 이러면서 그의 눈가가 번들번들 눈물로 범벅이 되는데 나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렇게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나는 친구들이 준 정종을 꺼내고 연달아 술을 마시던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 후로 그는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또 일본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외로운 마음에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다 돈도 전혀 못 모으고 고국도 그립고 해서 오랜만에 고향을 둘러본 후 일자리를 구할 겸 서울로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의 상황.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하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의 고향은 반가워하는 사람은커녕 집도 사람도 없고 완전히 폐농이 된 모습이었어요. 100가구 가까이 살던 마을이 10년도 안 돼서 싸그리 없어졌으니 참. 그는 가슴이 터진다고 말하면서 굵은 눈물방울까지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 눈물 속에서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그에게 정말 고향 사람을 전혀 못 만났는지 물어보는데요. 그의 입에서 정말 슬픈 이야기가 쏟아지네요. 그는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대요. 바로 그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던 여자예요. 그녀는 그보다 2살이 많았는데 이웃에 살면서 함께 자란 사이였어요. 그러다 그가 14살쯤 부모들 사이에 결혼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하지만 벼랑간 그 처녀가 17살 때 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어딜 갔나 알아봤더니 그녀의 아버지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그러니까 창녀촌에 딸을 팔아먹은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 그와 그녀는 다시 만나지도 못하고 영영 끝나나 했다가 이렇게 읍내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지금은 일본인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다는 그 처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의 삶도 그 사람 못지않게 힘든 삶이었겠죠. 그녀는 20원에 팔려가 10년에 걸쳐 주인한테 몸값을 갚았는데도 빚은 점점 늘어나 60원이나 남았었어요. 하지만 병에 걸리고 나이가 드니까 주인이 특별히 작년 가을에 놔줬나 봐요. 그러고 나서는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고향에 드디어 찾아왔는데 집도 부모도 없고 돌무더기들만 남은 걸 보게 된 거예요. 사실 그녀 아버지가 딸을 팔아먹었다는 소문이 나서 처녀의 가족도 멀리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니 이제 고향에 아무도 없고 그녀는 정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녀는 읍내로 나와서 그나마 한두 마디 알아듣던 일본어 덕분에 일본집에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너무나 변해버린 그녀의 얼굴이었어요. 숱이 많던 머리는 훌렁 벗겨지고 눈은 푹 꺼진 데다 생기 있던 얼굴빛까지 사라졌으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안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난 2사람. 서로 붙잡고 대성통곡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기가 막힌지 눈물도 안 나왔대요. 둘은 그냥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정종만 마시고 쓸쓸히 헤어졌다네요. 가슴을 쥐어짜듯이 한숨만 쉬는 그 사람. 지난 이야기를 다 하면 뭐 하겠냐며 쓸쓸히 입을 다물더니 남은 술이나 마시자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어릴 적 멋모르고 불렀던 노래를 가만히 부르죠. 볕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이렇게 현진건의 소설 고향은 끝이 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가난과 배고픔에 지쳐 고향을 떠난 우리 민족들은 그 어디에서도 발붙이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죠. 내가 그의 얼굴에서 본 비참한 조선의 얼굴은 아마 당시 우리 민족 모두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서울로 간 그가 조금이라도 희망적으로 살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